안녕하세요. 티노티입니다. 와,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정말 정신 없었죠? 주가는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소음들 뒤에 테슬라의 진짜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놓쳐버린 실적 속 진실입니다. 사실 시장은 실적 보고서에 딱 한두 줄,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신호들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들이 뭘 놓쳤는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대체 뭘 놓쳤길래 그럴까요? 사실 시장이랑 언론이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거든요. 자, 그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모두가 수요가 줄었다. 이제 테슬라 끝났다. 걱정할 때 테슬라는 완전 정반대의 신호를 보냈어요. 바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 주문 잔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드는 속도보다 주문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테슬라 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얼마나 탄탄한지 이걸로 그냥 딱 증명되는 거죠. 자, 두 번째. FSD, 바로 완전자율주행 구독자 수인데요. 와, 무려 45만 6천 명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매달 6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것도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엄청난 수익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지고 로보택시가 진짜 현실이 되면 이 숫자는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이터일 거예요. FSD 실제 주행 거리가요, 딱 3개월 만에 2배로 늘었어요. 2배요? 이렇게 쌓이는 어마어마한 실제 데이터가 테슬라 AI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똑똑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테슬라만의 진짜 넘사벽 무기, 데이터 해자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놓친 긍정적인 신호들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탄한 수요나 폭발적인 FSD 성장뿐만이 아니죠. 기가 베를린 생산량도 늘고 핵심 AI 회사를 인수하고 심지어 AI 훈련 용량도 2배로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딱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으로 거대하게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분석가가 있어요. 바로 댄 아이브스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물리적인 AI 강자로 변하고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돈을 더 써야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그 엄청난 투자 계획이요. 그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압도적인 물리적 AI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AI 전략이 그냥 계획이나 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최근에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로보택시는 사실 좀 아이폰 사용자들만의 축제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무려 1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0년 4월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냥 앱 하나 더 나온 수준이 아니고요. 본격적인 대중화를 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2%,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번 안드로이드 앱 출시로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그냥 단번에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난 겁니다. 이건 정말 사업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엄청난 진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테슬라를 공격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죠. 특히 최근에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프레임을 씌우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문제 삼은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대출을 받았다.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 회사였다면 이건 불법이었을 거다. 딱 이 한 문장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죠.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정말 날카롭고 명쾌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 사용자가 쓴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래요.
이건 마치 내가 우리 집 냉장고에서 콜라 꺼내 마셨는데 그걸 보고 야, 그거 만약에 회사 냉장고였으면 횡령이야! 라고 비난하는 거랑 똑같다. 와, 진짜 핵심을 꿰뚫는 비유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스페이스X가 머스크 개인이 대주주인 사기업, 즉 개인 회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뉴욕타임스가 들이댄 법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얽혀있는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차이는 쏙 빼놓고 상장 기업의 잣대를 개인 회사에 들이대면서 마치 불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죠. 자, 이번에는 테슬라가 경쟁사들과는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의 독보적인 위치가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해보면 두 회사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포드의 CEO, 짐 팔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늘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드가 겉으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랐다는 내용이었죠.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테슬라는 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포드는 어땠나요? 겉으로는 중국 전기차를 비판하면서 뒤로는 중국 지리자동차의 기술과 플랫폼을 미국에 들여오려고 비밀 협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한마디로 한쪽은 자립, 다른 한쪽은 의존.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이 여전히 테슬라를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는 낡은 틀에 가두려고 할 때 테슬라는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AI 기업이라는 다음 단계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AI 기업으로서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게 될 미래 그 자체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T노트였습니다.